무상급식 둘러싼 논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홍준표 경남지사 국고가 거덜나고 지방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다. 더 이상 표만 의식하는 진보좌파의 무상파티에 도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지금 홍준표 지사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얘기네요. 홍준표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무상급식을 쟁점화해서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얘기를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두고 주민투표, 시민투표를 밀어붙였다가 중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지금의 홍준표 도지사인데 홍준표 지사가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부터 좀 비판적인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당시 아픈 기억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쨌든 보수적 정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좀 오락가락한 측면도 있긴 한데요. 상당히 어쨌든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전면으로는 홍준표 지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대립구도가 일단은 됐는데 작게는 그 양쪽의 발언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그 홍준표 지사가 얘기한 것 무상 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 그 앞에 있는 또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보 좌파의 무상 파티. 홍 지사는 진보 좌파란 말을 상당히 자주 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보면은 이념적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뭐 진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홍 지사는 사실 이제 차기 대권 주자 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도정을 이끌어야 되는 과제와 함께.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도 이른바 먹힐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쟁점화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주 의료원 폐원 논란도 사실은 성공을 했었고 이슈를 제기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홍준표 지사가 치고 나가게 되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 갈등을 지금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념적 논란, 정치적 논란으로만 보기에는 아무래도 사태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법 마련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예산 문제로 불붙고 있지만 이 문제를 처음 다시 한번 재점한 홍준표 지사는 진보 좌파라는 발언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진영 논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경남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중앙 무대에서 관심을 받기는 쉽지 않지만 유력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군에 들 수 있는 잠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 끌기엔 또 성공을 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홍 지사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은 나쁘겠네요. 나의 충정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좀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좌우 갈등, 이념 갈등을 사실 먼저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야권 성향 또는 여권 성향, 진보적 성향, 보수적 가진 분들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조치할 것이냐 이런 해법을 좀 논의하는 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바로 진입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 정치권들이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 갈등의 진원지 확장 역할을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총선이나 대선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번 오세훈 전 시장 사태처럼 뭐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약간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생길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논쟁으로만 이어질까요? 결국 이제 지금 아직 뭐 선거 자체가 목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 돌출 행동으로 어떤 정치적인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결코 이익이 안 되리라고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지금 뭐 이 타이밍에서 불거지긴 했지만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복지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부터 그 잠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지금 바로 현실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이슈가 목전에 생기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사실은 쓸 수가 있는데 돈이 지금 곳간이 뭐 중앙정부도 비어 있고 지방에서의 어떤 수입 자체도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핑퐁식의 책임 떠벌리기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속에는
이 복지에 대한 양당 간의 시각의 차이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어떤 이념 논쟁에 이렇게 휩싸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그 찾아서 3세, 5세 또 뭐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야말로 이제 복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에 있어서의 그 질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떤 뭐 이념 논쟁을 떠나서 좀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원점에서 다시 이제 그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러지 않고서는 지금 뭐 엊그저께 그 지방에서 뭐 경주 선언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나름대로 그 지방 교육감이 또 협의를 했지만은 지금 뭐 고육 지책으로 나온 것이 2, 3개월에 국한해서 나름대로 그 예산안을 이제 뭐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고육 지책 아닙니까? 각 주체별로 정리를 하자면 여당은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무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 교육감 얘기도 잠시 녹취를 들어보겠지만 지자체에서는 어제 경주 선언에서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 부담이 커서 재정 구조가 최악이다. 더 이상 복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정부는 지자체에 아직도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들을 살펴봤더니 부산 진구청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500억 원이었는데요. 복지비가 무려 65%를 차지하고 인건비 등이 30%, 나머지 예산이 5%입니다. 이 5% 갖고 여러 그 분야에 돈을 써야 된다니까 사실은 복지비와 인건비 95%의 시도 지자체들은 발목이 꽉 잡혀 있죠. 그럼 여기서 어제 대전에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던 시도 교육감들의 주장 내용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하여 국회에서 예산 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한다. 2.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길 촉구한다. 3.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이게 정부랑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교육감들이랑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교육부는 이제 대통령의 대선 공약했던 누리과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진보 진영이 많은 시도 교육감들은 그 무상 복지 이쪽 부분, 무상 보육 이런 게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결하기가 주체가 너무 많은 게 또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번에 이 홍준표 이 지사가 무상 이 급식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조례에 있는데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 더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무상 보육을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재원이 아무래도 이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더 이상 돈이 없다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무상 급식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진보 교육감이었죠. 경기도 교육감이 먼저 한 것이었고 이제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원을 경기도에서 아니면 뭐 지금 여기는 경남도에서 지원해 달라 조례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서로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니 보육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라에도 돈이 없고 지자체에 돈이 없다라는 것이 각각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전면적인 무상 보육이나 전면적인 무상 급식이 더 이상 어떤 것도 양자의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면 더 필요한 것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우선순위는 누구인지를 이제는 서로 합의할 때이지 너희가 먼저 해라 우리가 먼저 해라고 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만 해서는 안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좀 덧붙여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제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보면은 보육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처리해 왔는데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어쨌든 투입이 돼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른바 누리과정, 무상보육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3세부터 5세 이거 다 통합이 되면서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를 관할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교육청들이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고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건 맞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한 문제들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네. 단순히 공방만 오고 가면은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정치권 공방을 분석을 하기보다는 제가 감히 세 분을 이제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 급식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 돈을 일부를 학교 시설 개선에 쓰는 게 좋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선호하세요? 제가 정치적 성향은 모르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향과 떨려서 네. 저는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면 복지에 대한 후퇴로 인식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확장되고 있는 복지 수요, 네. 복지에 대한 요구,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뒤로 가는 것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저는 무상 복지가 사실상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 수정하면은 복지 정책의 후퇴다. 그래서 계속 일단은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게 센터장님의 주장이시고 교수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만약 이것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막연히 낭만적으로 뭐 우리 아이들 밥 이렇게 무료로 주니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세금을 올려야 되죠. 왜냐하면 이 지방 교육 재정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27%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국세를 올려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입을 많이 확보되면 자연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무상교육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없는 것인데 만약에 내국세를 올리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기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인 대안을 택해야 된다. 무조건 다 무상으로 어떤 지원을 하거나 무상 교육에 대해서 복지를 하면은 전체가 사실은 디폴트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호한 결단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뭐 복지라기보다는 삶의 현실을 대하는 어떤 뭐 지혜가 아니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12월 2일 법정 시한 예산 처리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타결이 되면 복지 예산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전면급식을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정 교육감은 말씀하셨어요. 무상급식이 교육의 일환이지 공짜 밥을 먹이자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교육의 일환이 반드시 무상급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 또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저는 이제 아이의 엄마가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저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던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교육, 예를 들면 방과후 수업에 대한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의 일환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의견이 딱딱 나눠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가 않아서 다행인데 이 정치가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제 슬로건 정치를 해서 유권자들의 길을 확 잡아당기는 거, 무상복지, 무상급식 또는 뭐 반값 등록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선점하느냐 이 싸움이 시작돼 갖고 사실은 선거를 앞둔 표계산에 몰두한 정치권의 그렇던 앞서가는 그 정책 남발이 빚은 참극이 아닌가.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정책부터 선거 공약으로 내빚어서 결국은 2,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게 다시 불거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